제가 과거의 지지자로서 지금도 별로 나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오호를 좀 해드린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는 사실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만 해도 합당할 생각이 굉장히 있었습니다. 그 합당이 왜 안 됐느냐라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본인에게 합당의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결국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. 책임이 더 크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. 서울시장 선거에서 끝나고 나서 안철수 대표가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건방지게 야권의 승리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. 또 이준석 대표도 예스까 노까라고 하면서 속값 쳐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존심을 뭐 긁었던 것도 사실이고요. 결국 합당이 안 된 데는 저는 안철수 후보 본인의 책임보다는 결국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라인이 훨씬 책임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출마도 그때 합당을 했다라고 하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위해서 출마한다, 뭐 출마가 직업이다 이런 식의 비판은 저는 옳지 않다.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질 때 안철수 후보가 댐 역할은 해주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재명으로 안 가게 버텨주는 힘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제가 선대위에 쭉 있어 보면서 그 전서부터 보면은 이 뭐가 보이냐면 이 야권의 많은 지지층들 또 일하는 분들이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깊이 빠져 있습니다. 지금 이걸 보면 안철수, 윤석열을 합치면 50이에요. 이재명은 40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여유 있게 이기는 건데 문제는 어차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고 안철수하고 단일화하면 이긴다.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. 지금 이재명 후보가 40%에 갇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야권의 이 사람들한테 과연 국정을 맡길 수 있을까?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싸움까지 하면서 그러면 중도층이 일로 갑자기 돌아올 가능성도 있고 저는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안정적인 캠페인을 하는데 40%가 안 넘는 것이 약간 불안합니다. 지금 넘었으면 오히려 야권이 이렇게 긴장하고 진짜 단일화를 할래도 지금 확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2월 넘어가서 싸우기 시작하면 아주 문제죠.